녹화를 시작을 하고요. 오늘 5월 23일 월요일, 이제 비반이죠. 이 비반이라고 이름 붙이는 게 좀 어감이 좋지는 않습니다. 뭐 A반, B반, 그 우등반, 열등반 나누는 것 같아서요. 근데 제가 이제 영어 강사로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비반이라고 그냥 명칭 한 거고요. 네, 비반 이제 첫 수업이죠. 네, 아이고, 네. 이게 그 그냥 들어와주시는 게 아니라 제가 수락을 눌러야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수락을 중간중간에 이제 눌러드리고 있습니다. 첫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야말로 정말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고요. 우선은 그래도 명실상부 첫 수업이기 때문에 그 강사 소개는 어디에서든 이게 이제 명리 강의더라도 이제 소개는 올려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름은 아이고 박기준입니다. 박기준이고요. 제 이름은 이제 한자로 쓸 줄 알고 있습니다. 네, 박기준이고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겨- 경기 기자에 기풀준으로 제가 들었는데 이, 이 이름의 의미는 그 세상 그 누구도 지금 모르십니다. 네, 저희 부모님도 모르시기 때문에 저도 역시 네, 제 이름의 의미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무오년생이죠. 무오년생. 네, 무오년생이고요. 이제 1978년. 그래서 올해 한국 나이로 45세입니다. 45세이고요. 그리고 저는 영어 강사 생활을 대단히 오래 해왔어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식으로 시작을 했던 게 작년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까지 이어져 왔고요. 이제 강사 생활을 해왔고요. 작년에 이제 제 학원을 이제 폐업 처리하였습니다. 폐업했고요. 올해부터 이제 명리를 업으로 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의하는 부분에서 대단한 좀 많은 재미를 느끼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이 농담이 아니고요. 정말로 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요 ADHD를 계속 갖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라는 거는 한 자리에 앉아서 또는 서서 어떤 한 가지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강의를 할 때 그 주제에 대해서 계속 핵심적으로 집중을 하고 있지 않으면은 왜 우리 강의하다가 중간에 삼천포로 빠지시는 분들이 있죠. 네. 이제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강의할 때 그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이제 저는 좀 안간힘을 쓰는 타입이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강사 일할 때 정말 재미가 없었어요. 강사 일할 때 너무 재미가 없어서 강의를 하면서 다른 쪽 머리로는 이제 생각하는 버릇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하는 버릇이요. 생각하는 버릇이고요. 이 생각하는 버릇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쉬운 게 아이들한테서 이제 단점을 찾고 뭐 흠집을 찾는 게 정말 재밌고 쉬웠어요. 혼자서 마음속으로 찾고 혼자서 키득키득 거리는 거죠, 마음속으로. 근데 이 아시다시피 이 단점이라는 거는 대단히 쉽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강사 생활 한 10년 차부터는 반대로 해보기로 했습니다. 순수히 제 이제 재미를 위해서요. 그 반대라는 건 단점이 아니라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서 장점을 찾자. 그럼 이제 제가 강의할 때 수준이 높은 반도 있고 공부하기 싫은 아이들이 불량 학생들이 모인 반 있잖아요. 그럼 이제 불량 학생들이 있는 반은 거의 보스급 난이도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이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그 모든 아이들에게서 성숙하지 못한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닮아야 되는 점이 있겠다. 배울 점이 틀림없이 있다라는 거를 또 알게 됐고요. 저의 그 20여 년의 강사 생활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제가 가르치는 거였겠지만 이제 제 입장에서는 아이들한테서 무언가를 찾고 그거를 좀 닮으려고 노력했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 대단히 좀 산만한 사람이에요. 대단히 산만하기 때문에 상담 업무를 볼 때에도 실은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향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작년까지 경제적으로 대단히 힘들었으니까 당연히 폐업을 했겠죠. 네, 폐업을 했고요.
이제 올해 명리를 업으로 삼으면서 너무 감사하게도 또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다시 금방 좋아졌어요. 그래서 사무실을 얻을지 아니면 제가 작년에 뭐 세금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던 차량도 판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무실을 얻을지 아니면은 차량을 구매할지 고민을 하다가요. 뭐 ADHD 있는 사람이면은 당연히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차량을 구매해서 요즘은 차 안에서 주로 상담을 해요. 가끔 화상으로 상담할 때만 집에 들어와서 이제 상담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차 안에서 그냥 상담을 합니다. 저한테는 이제 곧 사무실이 되는 거죠. 사무실이 되고요. 그리고 이동하면서 요즘은 즐겨 찾는 장소가요. 그 이마트, 네, 이마트 옥상입니다. 왜냐면은 시간이 잠깐 났을 때 식사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 끼니를 걸은 적이 너무 많아서요. 학원 강사 일을 할 때에도 어, 중간에 이제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제 깨보면은 병원에 누워 있던 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양실조를 조금 많이 어, 겪으면서 살아왔었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학원 일할 때도 바빴는데 지금은 더 바쁜 느낌이라 그 캘린더에다가 제가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고 그랬던 날들을 적습니다. 적고요. 그리고 네, 저는 사진 같은 거는 잘 안 찍어요. 제 사진은 더더군다나 안 찍고요. 근데 오늘 비빔냉면 먹었습니다. 뭐 대단히 맛있어 보이죠? 네. 정말 맛있었어요. 네. 까먹어요, 아버님. 제가 자꾸 까먹어가지고 배가 안 고파요. 배가 안 고프고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소심하게 제 사진도 찍었습니다. 네. 오늘 찍은 사진이에요. 오늘. 저 사진은 잘 못 찍어요. 그래서 뭐 잘 나와가지고 올린 게 아니고요. 이제 인사드리는 겸 해서 이렇게 올려드린 겁니다. 이제 뻘쭘한 새로 다른 분 오시니까 빨리 지울게요. 네. 빨리 지우고요. 그래서 제 소개는 이 정도로 드리고 싶고요. 이제 명리 아니에요. 그런 부끄럽습니다. 네. 그게 아니고요. 그 한 번도 이렇게 인사를 제대로 드려본 적이 없었더라고요. 제가 인사를 드리지 못했던 거는 강사 일할 때도 그냥 그 강사는 수업을 들으면 아는 건데 인사가 뭐가 필요한가? 그래서 A반 수업 시작할 때에도 인사는 이렇게 안 했어요. 이렇게 정중하게 안 했고요. 그냥 이름 그리고 나이 뭐 그 정도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강의를 시작하는데 이 인사를 드리고 정식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저는 요즘은 안 재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재봤을 때가 한 63에서 65kg으로 기억을 합니다. 아마 맞을 거예요. 네. 아마 이제 이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쯤이고요. 키는 182cm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고요. 그리고 저는 강사 생활하면서 좋은 선생님이 되려고 항상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를테면은 저는 그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잘 못 바꿔요. 못 바꾸면 이 프로필 사진을 내리거나 아니면 프로필 사진을 바꾸면은 애들이 걱정을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 프로필 사진 한번 딱 찍어 놓으면요. 거의 1년은 계속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애들이 이렇게 그 이런 질문들도 많이 와요. 이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올린 이유는 뭔가 하면요. 그 저는 이과적인 기질은 아예 없어요. 이과적 기질은 정말 그냥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도 없어요. 그러니까 있었던 적도 없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잠시 잘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수학 교과서를 다 외웠어요. 문제도 다 외우고요. 그리고 교무실에 있는 수학 선생님 그 책꽂이에 꼽혀 있는 수학 책을 저도 그 문제집을 사가지고 다 외웠어요. 그 도형이 있다 그럼 도형도 이제 외우는 거예요. 도형도 외우고 문제도 다 외우고 해설도 다 외웠어요. 그렇게 해서 시험 봐서 제일 잘 봤던 게 88점이었고요. 가장 못 봤던 거는 16점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대단히 편차가 심하죠. 그러니까 응용을 하게끔 하는 문제가 나오면 이제 저렇게 되겠죠. 그리고 어 제가 이제 제 입으로 이런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제가 이제 요즘 많이 느끼는 게 눈으로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은 이렇습니다. 네. 2020년 근데 이거는 이렇게 보셔도 잘 모르시겠군요. 제가 운영하는 학원에서도 어 이게 운동하는 아이더라도 가정 형편이 힘들면은 제가 운동도 다 시켜줬어요. 이 친구는 이제
여기 지금 안 나와 있네요. 네, 축구하는 아이였는데 제 애가 너무 열심히 하는데 경제적 여건이 안 돼서 축구를 못 배우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축구를 시키긴 했는데 아, 좀 후회했어요. 축구 시키는 거 돈 많이 드는 거 아시죠? 이게 돈이 많이 들던데요? 그냥 기본적으로 기숙사비하고 그 원비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한 정확하게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00여만 원 정도 들고요. 학부모 모임도 제가 나갔어요. 네, 제가 나가고 그리고 애들이 이제 동계 훈련하고 하계 훈련을 해요. 그럼 이때 유니폼비가 또 들어요. 유니폼비가. 네. 유니폼비가 또 드는데요. 요게 한 이제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50에서 한 100만 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아까 보셨겠지만 연도가 2020년이고 이제 저희 명리 배우시다 보시면은 제 사주 명식 보시면서 이 사람이 2020년에 경제적으로 좋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 아마 하실 거세요. 네, 근데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결국에 대학 보내느라고 대단히 좀 힘들었었고요. 그리고 얘는 뭔지 한번 볼까요? 음료수 마시는 어피치네요. 네, 이제 보시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저를 소개하는 겁니다. 네, 이 친구는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게 돼가지고 제가 그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이제 대학 갈 때까지 그 대학비는 제가 걱정을 참 많이 했어요. 진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이가 너무 열심히 해서 전액 장학금은 아니지만 일부 장학금을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아버님의 상황이 좋아지시면서 네, 좋아지시면서 다행히 잘 풀렸습니다. 네. 저도 그때 갑자기 그때 기억 막 떠오르네요. 진짜 손톱 물어뜯고 되게 힘들었어요. 애 대학 등록비는 저는 처음에 약속했을 때 대학 가는 것까지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저도 이제 경제적 여건이 안 좋으니까요. 그래서 걱정 정말 많이 했었는데 너무 일이 잘 풀렸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올해 뭐 스승의 날에 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이제 저한테 자랑이죠. 그쵸? 그 스승하면 제가 먼저 생각나요. 그리고 그쵸? 여기는 이제 얘기가 있네요. 네네네. 이 친구 이제 그 생활비도 없어가지고 이제 저희 학원을 무료로 다니게 한 거는 물론이고요. 그리고 생활비 지원도 이제 해줬던 아이입니다. 아이고요. 그리고 제가 요거 한 5분 전에 이 소개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급하게 사실은 옮겼어요. 그래서 전부 다 옮기지는 못했지만 얘는 얘는 술 먹고 보낸 것 같아요. 네, 이건 지우겠습니다. 이거 오전 3시 19분이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학원 강사 생활하면서 돈은 남기지 못했어요. 네, 돈은 정말 남기지 못했고요. 제가 예전에도 잠시 보여드렸지만 이 장부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돈은 잘 벌었어요. 뭐 학원 시작부터 한 달에 수천만 원씩은 벌었어요. 네, 벌었고 많이 벌 때는 한 달에 억 단위도 벌었었습니다. 벌었지만 지금 돈이 남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제자 아이들밖에 없어요. 네, 제자 아이들밖에 없고요. 또 제가 이 만화 캐릭터를 되게 좋아해요. 만화 캐릭터를 되게 좋아해서요. 그 아이들 그 집에 가기 싫은데 독서실 다닐 수 없는 아이들은 오피스텔을 또 하나 빌려서 감독관을 넣어두고 여기서 이제 또 공부를 시켰었거든요. 근데 저희 학원 이제 아이들은 좋든 싫든 네, 이 캐릭터들과 함께 좀 살았어야 됐죠. 그래서 좀 네, 여기 학원 이름 나오네요. 기준 빌리지. 이거 제가 지은 이름 아니에요. 네, 제가 지은 이름 아니고요. 그 아이들이 이제 지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요 판넬도 사실은 제가 한 게 아니고요. 그 학부모님께서 제가 요 캐릭터 좋아하는 거 아시고 네,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결국에는 학원 이 저희 학원 간판 없어요. 네, 저는 간판 안 달고 했습니다. 그건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거든요. 어,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저것만 저 표시만 저렇게 있었고요. 네, 그래서 참 의미가 있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요. 제 이름이 이제 경기기에 기풀준이라고 했는데요. 참 누가 장명하셨는지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저는 지금도 서울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흔히 이야기하는 그 서울 강남에서 이제 파락군에서 초년 시절 그리고 이제 대학 시절을 다 보냈어요. 보내고 강사 생활도 저는 강남에서 먼저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강북으로 넘어갔어요. 강북 대형학원으로 넘어갔는데 우연한 기회에 경기도에 있는 학원을
이 대형학원의 분점에서 일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계기가 돼서 이 경기도에서 제 학원을 또 운영해서 돈도 그렇게 많이 벌게 됐었고요. 그러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처도 많이 겪었고, 그리고 지금 그걸 통해서 명리를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어떤 분이 제 이름을 지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 잘못 지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참 재밌죠? 자, 그러면 이제 제 소개는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명리적인 부분은 제가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그 안에서 또 느끼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들어갈 내용은요. 어, A반 분들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상상하기가 주제예요. 상상하기. 이 수업 목표를 말씀을 드릴게요. 수업 목표. 자, 제가 상상하기라고 이름 붙인 이름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상상을 하시라는 거예요. 네. 그거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면요. 명리를 보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연으로 보는 방식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물상이라고 그러죠. 물상. 자연으로 보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뭐 격국으로 보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2운성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자연이 제일 어렵다, 자연으로 보는 게 가장 어렵다라는 얘기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강한 의문을 좀 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길을 돌아다니면서 자연을 감상하는 것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인데 과연 그게 가장 어려울까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명리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연으로 보는 거를 가장 어렵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럼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자연을 감상하는 건 사실 대단히 쉬운 일이잖아요. 근데 왜 저희는 어려워하냐는 거죠. 아마도 이러한 지식, 여러 가지 지식들이 있어서 우리는 어쩌면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3기 수업은 1기, 2기하고는 다르게 자연으로 보는 방식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내가 모르기 때문에 상상할 수 있는 폭이 공부한 사람들보다 더욱 많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마음껏 상상도 해보시고 머릿속으로 그림을 많이 그려보시면 되겠죠. 저희 아변님 그림 대단히 잘 그리시잖아요. 그럼 이제 그림 잘 그리시는 분들은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셔도 되겠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분들께서 상상하시라는 의미로 이제 시작을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소스를 이제 드리는 겁니다. 오늘하고 수요일에 걸쳐서 상상화를 그리기 위한 도구를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상상하라고 그래도 뭐 이렇게 점 하나 딱 이렇게 선 하나 그려놓고 야 이게 뭐냐? 저희 엄마인데요. 그럼 이거는 누구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범용성이 있는 가운데서 상상화를 그리셔야 되기 때문에 상상화를 그리시기 위한 도구를 여러분들께 오늘 그리고 수요일에 걸쳐서 좀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천간 저희가 사전 보충 수업을 통해서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에 대해서 배웠죠. 제가 이렇게 쓴 거는 이렇게 삥 둘러서 쓴 이유는 우선 이렇게 순환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제가 생각하는 구도로 그림을 그려드리면요. 이걸 아예 지워버릴게요. 지워버리고요. 갑, 을, 병, 정, 경, 신, 임, 개.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구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럼 무기토 어디 갔나요? 무기토는 여기에 있겠죠. 네. 무기토는 중심을 차지하고 있을 거고요. 이 친구들은 이렇게 순환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도 시작도 아니고 끝도 아니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다만, 그 무엇도 시작도 아니고 끝도 아니다. 라고 해버리게 되면은 저희는 학문으로서 접근하는데 엄청난 혼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러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시작점을
여기로 잡으셔도 되고 여기로 잡으셔도 되고 시작점은 우리가 범용적으로 이야기하는 걸로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허구 많은 글자 중에 제가 왜 갑하고 경에다가 동그라미를 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수업을 통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요 글자들에 대한 어떤 비유, 그러니까 그 소스를 이제 지금부터 드릴게요. 자연에 좀 비유를 많이 합니다. 하늘에 태양이 떠 있죠. 이거는 색깔을 좀 넣어볼게요. 네, 태양이 떠 있습니다. 하늘에 태양이 떠 있고요.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도 합니다. 하늘에서 이렇게 비가 내리겠죠. 자, 비가 내리게 되면요, 이 비가 땅으로 떨어지면서 결국에는 뭐 개울, 강, 호수, 강,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바다를 이루겠죠. 그럼 이 비가 내려와서 이렇게 바다가 되겠습니다. 바다가 되고요. 그리고 태양도 하늘에서 내리쬐다고 끝나지 않겠죠. 우리 땅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 영향은 이제 열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물과 이 열기가 만났으면은 생명이 피어나겠습니다. 근데 생명이 피어나려면 땅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땅을 요 색깔로 할까요? 네. 땅을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볼게요. 네. 땅은 땅인데 낮은 땅입니다. 낮은 땅이에요. 자, 그리고 이 낮은 땅은 습기도 가지고 있어요. 습기. 자, 그런데 옆에서 열기가 쫙 이렇게 쬐어주면은 이 땅이 단단해지겠죠. 단단해지면서 이렇게 높은 땅이 될 것입니다. 높은 땅. 대신에 습기는 없겠죠. 네. 습기는 더 이상 없다. 자, 그럼 이제 생명이 태어날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럼 생명이 자라나기 시작하겠죠. 어린 나무가 여기다 이렇게 쓸까요? 어린 나무가 이렇게 자라납니다. 자, 어린 나무가 시간이 지나면은 성숙할 거고 이제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늙은 나무라고 하긴 좀 그런데요. 네, 근데 늙은 나무라고 할게요. 제가 을목이 아니니까요. 네, 아니 농담이고요. 네, 늙은 나무. 늙은 나무가 안성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자, 열매는 경금입니다. 여기서 경금. 설익은 열매가 이렇게 생깁니다. 자, 그럼 이 열매는 결국에 다 익어버리겠죠. 다 익었는데 누군가 따가지 않는다면은 땅에 묻힐 겁니다. 땅에 떨어지겠죠. 그러면 익은 열매. 자, 제가 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드리는데요. 그 어떤 것도 틀린 설명은 아니라는 거. 네. 그리고 이 간목이 약간 삐져나와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없고요. 저도 이제 그리면서 앞불사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제가 괄호 안에 이렇게 적어드린 부분 있죠. 이 부분도 다 맞는 이야기예요. 경금을 설익은 열매, 그리고 신금을 익은 열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저희는 어디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B부터 한번 내려볼까요? 자, 개수입니다. 개수는 B예요. B고요. B라는 거는 하늘에서 내리죠. 그리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 기우제를 지낸다 이런 얘기는 들어봤잖아요. 기우제를 지낸다 이런 얘기는 들어봤는데 강이 생기라고 이 강이 한자로 뭘까요? 기강제 뭐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죠. 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 어떤 생명을 키워내는 데 있어서 비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대단히 실용적이겠죠. 그리고 비는 어떻습니까?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뿐인데 생명이 저절로 자라나거든요. 얼마나 실용적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비는 대체 어디에서부터 등장을 했는가? 당연한 얘기지만 바다에서부터 등장을 했겠죠. 네, 왠지 아시죠? 바다가 이렇게 있는데 태양이 이렇게 비치면은 얘가 막 올라가서 이제 구름이 형성이 되고요. 이 구름에서
비가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저 비라는 거는 바다로부터 나왔다. 그리고 그 바다는 임수다. 네. 저희가 빗물을 볼 때에는 그 안이 비교적 투명하게 보입니다. 그냥 저희가 운전하면서 그 차 유리에 떨어진 빗물만 한번 보세요. 보셔도 그 바깥이 다 보여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제 바다를 한번 가봤다고 가정을 해보잔 말이에요. 겉에서 봤을 때는 파란색이죠. 근데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과학적인 지식은 대단히 얄팍해요. 한 농담이 아니고요. 한 초등학교 4학년 정도 수준 아니다. 요즘은 초사도 좀 알 거 다 알더라고요. 한 초3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제가 과학적인 걸로 이렇게 설명드릴 때는 틀린 비유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양해 부탁드릴게요. 근데 바다에 가게 되면은 파란색으로 보이는데 그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유가 그 햇빛이 반사가 돼서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는데 이제 바다 앞에 저희가 딱 와가지고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안에 있는 물고기, 뭐 상어, 엄마 상어, 아빠 상어, 그 할머니 상어, 뭐 이거 다 보이나요? 안 보이죠? 절대 안 보입니다. 근데 이게 뜻하는 건 뭔가 하면요. 빗물은 투명해요. 투명하고 보여요. 근데 이 바다는요. 불투명합니다. 신기하죠? 불투명한데 우리가 잠수복을 입고 카메라를 들고 요 안으로 들어가도 불투명할까요? 물론 이제 환경 오염이 되지 않은 그 바다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저희 뭐 디스커버리 채널 같은 거 봐도 나오잖아요. 들어가서 보면은 오만 가지 세상이 다 보여요. 어떤 왕국도 막 보이고 막 인어공주도 있고 막 문어 아저씨도 있고 그리고 막 그 따개비도 있고 막 예쁘게 생긴 붕어들도 막 돌아다니고 그러잖아요. 근데 밖에서 봤을 땐 불투명하단 말이에요. 근데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어느 것보다 투명해요. 자, 이게 임수의 성질입니다. 자, 오늘 수업 또는 이제 수요일 날 수업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심화시켜서 말씀드리긴 할 거예요. 하지만 임수는 어디까지나 큰 물이다. 이 바다다. 이렇게 국한시키지도 마세요. 그냥 큰 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지만 불투명하다.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그 어느 것보다 투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개수는 요 자체로 투명성이 있다. 그리고 얘는 비다. 비라고 생각하기 싫으시면요. 하늘에서 내리는 물이다. 아, 그럼 비밖에 없죠. 아, 하나 또 있네요. 눈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네요. 눈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한번 해봐 주세요. 자, 그럼 이거 한번 응용해 볼까요? 한번 응용해 볼게요. 아이고, 깜짝 놀랐네요. 제가 아까 그 캐릭터가 한국 시장에서 철수했어요. 하도 인기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손목에다가 이렇게 새겼습니다. 네. 너무 아쉬워가지고 손목에다 새겼어요. 어, 여기서 찾을 게 아니고요. 잠시만요. 아, 여기 있네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연, 월, 일, 시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연도는 쟤는 1978년도에 태어났으니까 대단히 추울 때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죠. 그리고 얘는 만화 이름이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도 안 물어봐 주셔가지고 되게 속상했어요. 에밀리 더 스트레인지고요. 에밀리라고 합니다. 제 제자아이들은 다 알고 있어요. 네,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가지고 저는 저 캐릭터 상품도 많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철수하면서 너무 슬퍼서 제 몸에 새긴 거였습니다. 네, 새긴 거였고요. 영국 캐릭터를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 기억이 왜곡되었을 수도 있으니까 네, 다시 한번 물어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생년월일시를 놓고 딱 봤을 때 연도에는 어떤 온도적인 개념이 없죠. 온도적 개념이 없습니다. 자, 이래도 쟤는 월요일에 태어났으니 정말 더울 때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개념이 없어요. 하지만 몇 월에 태어났다는 온도적인 개념이 있겠죠.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몇 시에 태어났다도 온도적인 개념이 당연히 있겠죠. 새벽에 태어났다. 그러면 좀
쌀쌀하거나 아니면 겨울에는 대단히 추울 거고요. 그리고 아침에 태어났다. 그럼 여름에는 뭐 그때부터 매미들 울고 더울 거고요. 한겨울이면은 아침이라도 또 추울 거고요. 그럼 온도적인 개념이 월하고 시에는 강하게 있단 말입니다. 즉 월하고 시가 얘기하는 거는요.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을 뜻해요. 공간적 배경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상상화를 그리실 때, 실제로 안 그리셔도 되세요. 근데 아변님은 한번 그려보시는 것도 참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리실 때 이 공간적 배경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와 여기가. 자, 그런데 이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비가 있어요. 비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사람이 추월에 태어났대요. 추월이면 한겨울이에요. 겨울 중에서 가장 추워요. 자, 그리고요. 여기에 나무가, 이거 색깔 넣어서 하겠습니다. 나무가 하나가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그러면은 네. 아버님 기대해보고 있겠습니다. 네. 그 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어디에도 태양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태어난 시간이 새벽 시간이에요. 그럼 나무가 너무 춥겠죠. 이때 이거를 비라고만 보실 필요는 없어요. 개수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니까 비라고 생각하겠죠. 자, 그런데 추거리고 자시죠. 그럼 이게 비로 떨어질까요? 눈으로 떨어지겠죠. 눈으로 떨어지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부분도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도구를 드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응용하시는 방법들을 이렇게 막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임수라고 한번 해볼까요? 임수? 자, 임수라고 한다면은 얘는 큰 물을 다 비유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경우에 따라서 얘를 바다로 본다면은 얼지 않을 수도 있겠고요. 얘가 바다가 아니라 강이다. 그럼 얼어붙을 수도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단히 풍성하게 상상을 좀 해봐 주시길 바래요. 그래서 평생 막 이렇게 상상놀이 같은 거 안 해보신 분들은 조금 힘드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경험들 우리 한 번쯤은 다 있잖아요. 그 편의점에 갔는데 잘생긴 그 남자 직원이 응대를 해주고 그 내 눈을 한번 쳐다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날 집에 가서 첫 만남부터 결혼해서 아이 낳고 손주 보는 것까지 상상하시는 분들 분명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유리하시겠죠. 네, 유리하실 거고요. 그래서 임수하고 개수는 결국에는 큰 물이고 바다다. 그리고 비다. 이런 거를 좀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비가 내렸습니다. 바다에서 시작이 됐고요. 이 바다에 있는 물들이 증발이 돼서 하늘로 가서 비가 돼서 내렸어요. 그럼 이제 땅으로 떨어지겠죠. 땅으로 떨어지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새싹이 올라와요. 나무가 올라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어요. 저희가 보통 얘를 간목이라 그러고 얘를 을목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얘는 크기는 더 커요. 그래서 이제 양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얘는 크기는 작으니까 음간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실수를 범할 수 있냐면요. 간목이 더 어, 힘세고 늙은 나무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힘이 센 건 맞아요. 근데 늙은 나무가 아니고요. 어린 나무입니다. 그럼 이상하죠? 근데 왜 힘은 세요? 이 양간이잖아요. 에이, 양간이면 힘 센다는 게 이게 생명의 시작이라는 거하고 연관이 전혀 없지 않나요? 그쵸? 연관이 전혀 없죠. 그런데 새싹이라는 건 뭐 해야 됩니까? 땅이 이렇게 있으면은 땅이 이렇게 있으면요. 얘가 뭐 해야지 태어나겠습니까? 이거를 뚫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힘이 세야 되겠죠. 네. 당연히 힘이 세야 될 것입니다. 땅을 뚫고 올라오는 힘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 앞글자들, 양간들은 음간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물리적인 힘은 더 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이 물리적 힘이 더 세다라는 게 더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어떻게 얘기하면은
음감보다 조금 그 이제 단점을 찾자면은 음감보다 생각이 좀 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간목은. 대신에 음가는 생각이 더 깊겠죠. 근데 얘네들은 또 물리적인 힘은 더 약하겠죠. 여기서 얘기하는 물리적 힘이라는 거는 단편적으로 말씀드려서 추진력이라고 말씀드려도 돼요. 추진력. 네. 을목은 그게 좀 약하겠죠. 자, 그러면요. 저희가 간목을 딱 놓고 봤을 때 어린 나무다. 어린 나무고, 그리고 추진력이 있다. 물론 모든 양간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간목에다가 유독 추진력이 있다라고 적은 이유는요. 수직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 수직 운동을 왜 하겠습니까? 밑에서 위로 쫙 올라가야 되니까. 네. 이 간목은 나무에 저희가 빗대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럼 결론은 크기는 커요. 크기가 작냐 크냐 그러면 크단 말이에요. 크기는 큰데 아직은 어린 나무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명심을 해주셔야 되세요. 그리고 이 나무에서 저희가 연상되는 기운이 있잖아요. 이 나무라는 거는 이렇게 땅 하고 올라오는 거를 여러분들이 연상하시면 되세요. 밑에서부터 위로 땅. 그래서 이게 이제 생명으로 비유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 간목을 시작으로 비유를 하시는 거세요. 이 부분들은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시작이다. 생명이다. 그런데 어린 나무다. 수직 운동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간목이 있으신 분들은 창의력이 좋습니다. 창의력. 창의력이 대단히 좋다라는 거죠. 뭐 이를테면요. 이를테면 네. 이를테면은 여기 딱 보시기에 되게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런 사주가 실제로 있습니다. 네, 있어요. 네, 있고요. 이 안에 이렇게 간목들 다 있는 거 보이시죠? 아, 이 사주 주인공이신가요? 네. 말도 안 되는 이런 사주가 있기는 있어요. 지구상에 존재합니다. 네. 이런 사주가 있다고 했을 때 벌써 저희 볼 수 있는 거예요.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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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그럼 창의력이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좀 무리수가 있지만 최소한 이런 사주의 주인공이시라면은 무언가가 어떤 심상적인 거죠. 심상적인 것. 심상적인 것이 불쑥불쑥 올라온다. 나무가 많으니까요. 나무가 이렇게 많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저기 여기에서 저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 상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분들은 어, 뭔가 생각을 하실 때도 이거 뭐 어떻게 맞다. 그건 맞다. 맞다. 그런데 너 맞다. 근데 야 이거 막 약간 이런 식으로도 대화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요 간목을 보실 때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어떤 생명이고 시작이며 어린 나무고 왜 이렇게 자꾸 왜 이렇게 웃으시죠? 네. 그리고 아, 그게 이제 창의력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더라. 이제 그런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좋겠습니다. 임계수는 그렇죠. 저는 야 너무 예리하신데요. 저는 극단적인 예시 드는 걸 대단히 좋아해요. 와, 네, 뭔가 저 지금 인정받은 기분이에요. 제가 그 강사 생활할 때도 극단적인 예시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뭐 이를테면은 뭐 그런 거예요. 야, 네가 10원 있다고 생각해봐. 근데 쟤는 100억이 있어. 제가 이제 그 버릇이 15원. 네. 그런 버릇이 생긴 이유가요. 처음에는 좀 현실적인 예시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거랑 저거랑 그래도 둘 다 돈은 많은 거 아닌가요? 막 이런 식으로. 근데 10원하고 100억하고 예시를 딱 들면은 다 알아들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버릇이 이게 어찌 보면 약간 일종의 직업병입니다. 네, 직업병이고요. 그래서 간목은 이제 그런 성정이 있다. 그리고 제 예시가 극단성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대단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거를 또 염두에 들으시면서 어, 들어봐 주시는 게 아마 좋으실 거세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간목이 시간이 지나서 을목이 됐어요. 을목이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요 모든 에너지는요, 사실은 이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가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 친구들이요, 계속 순환하는 거예요. 순환. 빙글빙글빙글 계속 순환하는 거다. 결국에는 이 갑목이 시간이 지나면 을목이 되고, 을목이 시간이 지나면 병화가 되고, 정화가 되고,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무토하고 기토는 가운데에서 감시하고 있구나, 제대로 돌아가나, 이렇게 관장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자, 그럼 결국에 갑목이 시간이 지나서 어느덧 눈 떠보니 을목이 돼 있는 거겠죠. 자, 을목은 이제 좀 유연합니다. 유연하겠죠. 이제 이 갑목이 을은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추진력보다는 이제 유연함이 조금 더 그 특색일 거고요. 그리고 보통 저희가 꽃의 비유를 많이 해요. 꽃의 비유를 정말 많이 합니다. 이 꽃의 비유를 왜 하는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자, 우리가 나무 그러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사실은 봄이에요. 봄. 나무. 자, 근데 저희가 꽃 해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언제가 떠올라요? 그러면은 봄이라고 하는 사람 거의 없을걸요? 여름이에요. 그, 요게 이제 꽃의 비유가 된다라는 거죠. 즉, 봄은 결국에는 나무의 계절이고, 여름이 됐을 때 꽃이 만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주변에 뭐 유채꽃 축제, 뭐 진달래 축제, 뭐 이런 축제들 많이 있잖아요. 저, 물론 작년인가 재작년에 알고 정말 충격 먹은 게 있는데, 같은 장소에서 한 달 간격으로 여름에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놀랐어요. 한 달 만에 꽃을 저렇게 키울 수가 있구나. 근데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여러분들도 아셨을까 모르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진달래 축제가 있나요? 진달래 축제다. 6월 달에. 그럼 이거를 다 한 다음에 7월 달에 유채꽃 축제다. 그러면은 이 진달래를 다 뽑아버리고 유채꽃을 여기다 심고 다시 하는 거래요. 물론 모든 페스티벌이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 저는 그 경기도에서 이렇게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물론 모든, 그쵸, 이거 나중에 한번 좀 뒷조사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탐정 모드로 들어가셔가지고. 근데 경기도 구리에서 하는 유채꽃 축제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네. 근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봄에는 나무죠. 여름은 꽃입니다. 자, 그럼 이것만 보아도, 자연의 이치로만 보아도 나무 다음에 꽃이 생기는구나 라는 걸 당연히 알 수가 있겠죠. 하지만 나무든 꽃이든 결국에는 봄, 여름을 좋아한다는 또 특징이 있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또 엄청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르실 때 차라리 이 상상놀이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지식 같은 거는 당장 다음 주만 돼도 다다다다다다 막 이제 강의할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면 이런 거 그 상상력을 크게 발휘하시는 게 이제 지식이 하나 둘씩 쌓이실수록 점점 힘들어지세요. 자, 제가 이제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냐면요. 간목은 저희가 나무를 생각했을 때 사실 봄, 여름, 그리고 가을에 열매를 맺고요. 겨울에 다 죽어서 없어지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겨울에도 나무 그냥 있어요. 물론 이제 앙상한 형태로 있긴 있지만. 자, 근데 꽃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봄에 막 태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봄에 그 벚꽃도 있고요. 그리고 여름에 막 만개예요. 그런데 가을에 저는 꽃이 막 화려하게 펴 있는 거를, 물론 이제 꽃에 이 식물에 관심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는 거일 수도 있지만 가을에 꽃이 화려하게 만개하고 막 여기저기서 축제한다는 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 그리고 겨울이 되면 어떻습니까? 겨울이 되면 정말 꽃 구경하기도 힘들죠. 제가 구경을 해본 적이 있나 잘 모르겠습니다. 네, 구경하기도 힘들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착안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뭐뭐해서 불쌍하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틀린 이야기예요. 틀린 이야기고요. 이를테면 이거예요. 꽃은 봄, 여름에 피는데 저 겨울의 을목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 얘기인데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이거를 제가 있는 그대로 얘기를 드리면요.
아유 가을에 꽃이 태어났으니 남자복이 있겠어. 아유 안 됐다. 쟤는 여름에만 태어났어도 저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겨울에 을목이 폈을까? 왜 겨울이지? 아, 이거 약초겠다. 아, 이거 대단히 귀한 꽃이겠는데 저희가 명리를 공부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당신 어차피 뭐 내후년이면 죽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집에만 있어. 아니, 그것도 하지 마. 집에만 있어. 이거 제가 실제로 내담자분한테 들은 얘기예요. 실제로. 네. 되게 유명하신 분이 그랬대요. 너 어차피 내후년이면 죽어. 그러니까 집에만 있어. 그거는 저는 명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조선시대 때 명리죠. 현대 명리는 결코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 삶에서 의미를 찾아줘야 되거든요. 조선시대 때는 의미를 백날 찾아줘 봤자 정신승리밖에 못해요.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근데 현대 사회는요. 내가 불법행위만 저지르지 않는다면은 정신승리에서 안 끝나도 돼요. 내가 행동으로 옮기면 되잖아요. 그 의미를 안다면. 그러니 저희는 명리를 관찰할 때 저 위의 관점은 이거는 빨간색으로 네. 큰 빨간색 네. 모모에서 불쌍하다 이 관점은 완전히 없어져야 될 관점이에요. 내가 못 찾는 것 뿐이에요. 내가 못 찾는 거. 그럼 생각을 해야 되겠죠. 과연 무엇일까?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드린 이 도구들을 가지고 상상을 하시다 보면은 막히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얘는 뭐 하는 걸까? 어떤 용도가 있을까? 그거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대단히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것도 대단히 좋은 말씀이시죠. 이 갑이라는 녀석은요. 자, 요것도 지금 수현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갑의 큰 숙제는 을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계절을 열고 이제 그 말씀을 주셨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병화잖아요. 정화가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네. 근데 또 너무 재미난 게요. 을목은요. 병화가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끝이 없다라는 거죠. 대단히 철학적인 얘기로 연결이 돼 버리는데요. 병화로 태어난 사람은 을이 되어가는 과정이고 정이 된 사람은 이제 경이 되어가는 과정이고 계속 돌고 돈다라는 거예요. 네. 하지만 우리 인생은 뭐 저도 이제 벌써 반 100살이 됐죠. 45이면은. 네, 저도 어디 가서 이제 헛기침은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국에 이제 수현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통변에서는 맞는 통변이 될 거고요. 또 어떤 정확성을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오류적인 통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얘기한 전자는요. 그 사람한테 의미를 찾아주고 어떤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고 맞는 통변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떠한 현상을 설명함에 있어서는 오류가 생길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 간목이라는 거는요. 확장성을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을목은요. 안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확장을 했으니 그 다음엔 안정을 꾀야겠다라는 거죠. 양간 음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아직 십성 공부는 자세하게 못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조만간에 이제 이것도 말씀드리긴 할 거예요. 편제라는 어떤 확장성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심리적으로. 제가 유튜브에 이 관련 그 컨텐츠를 올리고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간목은 이거 이제 십성 공부 못하신 분들은 지금 못 알아들으셔도 되세요. 네, 어차피 다 배울 거예요, 금방. 그리고 병화는 편관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정화는 정관의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무토는 편인, 기토는 정인, 경금은 비견, 신금은 겁재, 임수는 식신, 계수는 상관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그 사람 이름 뭐였죠? 네. 그 학원충이라는 그 대만의 대단히 저명한 이 명리학을 인간의 심리하고 연결시키는데 이제 큰 획을 긋고 지금도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이론이에요. 이제 제 이론이 아니고요. 네.
이분께서 이제 밝히신 내용인데, 네. 이게 제가 유튜브에 이 얘기를 올렸다는 건 이게 심리적인 얘기예요. 심리적 특성. 그러니까 저 학원충 선생도 결국에는 현대 명리는 심리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미 그 옛날에 간파를 했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유튜브에 이걸 올렸는데 이 편제가 실제로 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이거는 나를 극도로 제어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 얘는 조금 덜한, 그리고 얘는 무언가를 빠르게 판단하는, 그리고 얘는 이제 좀 안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리고 얘는 뭔가 내가 근성 있고, 그리고 얘는 어떨 때는 여리여리해 보이지만 독할 때는 대단히 독한 모습을 보이는, 그리고 얘는 이제 식신이니까 뭔가 본능적인 부분 이런데 충실하는, 뭐 식욕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또 나를 표현하는, 그럼 상관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얘도 나의 표현의 코드죠. 나의 표현의 코드인데 이 심리적인 특성을 얘기한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유튜브에 올렸었는데, 제가 정정을 하려다가 마른 이유가 이거를 보고 많은 분들이 너무 큰 희망을 얻는 거예요. 처음에 정말 당황했어요. 저는 인성이 없는 사주인데 기토가 인성이었군요. 너무 다행입니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 심리적인 특성이 정인과 같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처음에 수정을 할까 하다가 됐다. 저것도 맞는 통변이겠다. 저분들이 내가 뭐가 없다라고 늘 괴로워하시는데 내 영상을 보시고 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그거야말로 저분들한테는 또 좋은 얘기가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사실은 내버려 뒀습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저희 이거 배우긴 할 거예요. 네, 배울 거니까 지금 뭐 따로 뭐 적으시고 이러실 필요 없으세요. 근데 심리적인 부분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간목은, 네. 그렇죠, 그렇죠, 진우님. 너무 좋은 말씀이세요. 십성의 특징이 각 글자마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도 처음에 명리 공부할 때 제일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제일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 간목이 이렇게 딱 있어요. 근데 A라는 사람은 저 간목이 편제래요. 그리고 B라는 사람은 저 간목이 정인이래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간목은 간목이더란 말이에요. 근데 간목은 간목인데 A라는 사람은 거기다 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B라는 사람은 거기다 정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차이가 있을 텐데. 그리고 A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경금을 보고 편제가 이제 부친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부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B라는 사람은 딱 보니까 기토에다가 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처음에는 이것도 되게 궁금했어요. 아니, 이게 아빠인 건 내가 똑같이 알겠는데 왜 이 사람은 경금이고 왜 이 사람은 기토지? 이게 정말 차이가 없다고? 편제면 다 똑같다고? 왜 우리가 십성 같은 거 수업하고 그럴 때 편제 그럼 다 똑같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결론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똑같은 편제이더라도 경금이 편제인 경우, 기토가 편제인 경우 그 성향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의미하는 건 뭔가 하면요. 간목이 있는데 A는 그 간목을 보고 편제라고 부르고 B는 그 간목을 보고 정인이라고 부른다라는 거는, 이거는 결국에 이 뜻이에요. 간목은 간목일 뿐이다. 거기에다가 아버지, 이 정의는 저희가 또 이제 모친을 뜻하기도 합니다. 어머니라고 이름을 붙인 것 뿐이라는 거예요. 네. 사실은 조금 좀 철학적인 의미도 있죠. 음. 그렇죠, 그렇죠. 네. 물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대단히 애석하게도 그 사주 원국에 그쵸? 사주 원국에 그 편제라는 게 없습니다. 네. 아이고 나이 언제 이렇게 먹었대요. 네. 그 사주 원국에 이제 편제도 없고요. 정인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그런 말씀들 하시는 분들 계세요. 편제가 없으면은
정제가 아빠네요. 그리고 아예 단정 짓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요것도 여러분들 오류를 범하시면 안 되세요. 남자 사주에서 정제는 부인이죠. 그러면 내 사주에 편제가 없으니까 정제를 부친으로 보겠다라는 거는 내 부인과 내 아버지가 똑같다라는 말밖에 안 돼요. 네, 편제는 편제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없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런 거는 이제 저희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배우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진우님 너무 좋은 말씀 주셨어요. 그 일간에 따라 십성의 이름이 달라지는 것과 상관없이 원래 십성의 특징이 각 글자마다 있는 것이냐? 네, 맞아요. 네.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십성의 심리적 특징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리적. 요거 혼동하시면 안 되세요. 심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다. 심리적인 특징. 예를 들어서 간목은 정제잖아요. 이거 안정성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간목 자체는요. 편제의 심리가 있어요. 어이구 이거 너무 커요. 편제의 심리가 있습니다. 이 편제라는 거는 확장성을 뜻하거든요. 자, 근데 어떤 사람은 을목이 정제예요. 그럼 이 을목 자체는 또 정제의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똑같은 정제라고 했을 때 누가 더 안정성이 있겠는가? 라고 본다면 당연히 이쪽이 더 안정성이 있죠. 왜냐면 편제의 심리를 갖고 있는 글자에 정제라고 써놓은 거하고 정제의 심리를 갖고 있는 글자에 정제라고 써놓은 거는 틀림없이 다를 테니까요. 네. 그래서 대단히 좋은 질문 주셨어요. 네. 그렇고요. 이제 이어서 나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어디 갔죠? 컴퓨터 정리 좀 해야 되겠네요. 자월인데, 뭐, 축시에 태어났어요. 그럼 겨울, 새벽이에요. 새벽이고, 여기 을목이 있어요. 꽃 한 송이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 기토가 있어요. 낮은 땅이 있어요. 낮은 땅이 있고요. 그리고 어디에도 불빛은 들어오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만 세팅을 해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보는 관점은 이렇다라는 거죠. 어, 한겨울에 새벽 시간에 꽃이 태어났는데, 그러니 이 꽃은 쓸모가 없다. 극단적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 기도 열심히 해라. 기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착한 일 많이 해라. 착한 일 많이 하면 당연히 좋죠. 네. 저 살면서 착한 일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저 좋았던 적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사주나 명리 이런 거에 관심도 없었어요. 그 뭐 종교에도 관심이 없었고요. 착한 일 백날 하는데 내가 신용불량자가 되면서도 아이들 도와왔는데 그런데도 나한테 오는 게 이거라고? 네. 평생 그래야 했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관점은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추운 겨울 밤에 꽃이 있다. 그럼 이게 무엇일까 하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관점은 뭔가 하면요. 모두가 의미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출발하셔야 돼요. 모두가 의미가 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어떤 생명도 의미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거는 전제를 깔아놓고 출발하셔야 되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온다 그럼 내가 못 찾은 거예요. 의미를. 네. 그러면은 추운 겨울밤의 꽃이니까 이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뭐였을까? 아, 약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전통적으로요. 을목 옆에 기토가 있으면 안 좋게 봅니다. 왠지 아세요? 기토는 낮은 땅이라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밟을 수 있거든요. 꺾어버리거나. 자, 그런데 이거 약초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낮은 땅에 있는 게 낫죠. 내가 높은 땅에 무토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초는 약초인데 사람들을 도울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그 험준한 이 추운 겨울에 그 산을 타고 올라와서 꺾어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낮은 땅에 있으니 내 스스로 낮은 땅에 내려와 사람들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런 분들 사주 명식을 보잖아요. 진짜로 그래요. 뭐 어디에서 선생님을 하고 계신다라던가 뭐 상담가를 하고 계신다라던가 아니면은 예전에 이제 그런 분도 계셨죠. 그 위기 관리
상담가. 아니 까먹었네요. 네. 그 직업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뭐 대단히 좋은 직종. 뭐 정말 괴로운 사람들 구해주는 그냥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명리를 접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걸 대단히 중요시 생각해요. 여러분들한테 물론 배우신 분들도 있으시고 또 저보다 내공이 깊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두가 의미가 있다라는 거. 저보다 내공이 깊으신 분도 이거만큼은 제가 틀리지 않았다라는 거. 반드시 알아주시라는 거. 그리고 그 의미는 그 당신의 인생이 그러니까 수긍하고 살아가세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큰 틀에서는 수긍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도 내가 최대한도로 펼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거를 찾아주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요. 지금 9시 1분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쉬어야 돼요. 네, 저 ADHD 있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10분만 쉬어요. 근데 벌써 9시 1분이니까요. 21시 10분. 아, 오셨는데 쉬죠? 네. 10분에 다시 배워요. 다시 배워. 저도 요 유튜브에 요 영상 업로드만 시키고 이제 비공개로 업로드 하겠죠. 업로드만 시키고 바로 다시 오겠습니다. 네, 카메라랑 마이크 껐다가 다시 올게요.